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솔라나 관련된 소식과 그 다음에 뒷부분에 비트코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전히 이제 코인과세청원 8월 달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내용들을 몇 가지 좀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현물 ETF가 신청서가 반려가 났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계속 ETF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좀 불가하다라는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19-B4 거래 규칙 변경 내용이 있는데요. 이 거래 규칙 변경 내용적 추이가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요 단계거든요. 요 단계인데 요 단계를 넘기지 못했다. 지출이 안 되면서 좀 그랬는데요. 왜 그게 안 됐냐가 좀 중요하겠죠. 이제 증권성 여부에 따른 내용들이 계속해서 다시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합의점을 잡고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겠다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대부분 빅 ETF를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부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형사 운용사 쪽에서만 좀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네크 임원도 그냥 우리가 철에 불구하고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별개로 어차피 이게 프로세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제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희망과 팩트는 조금은 불편한 진실도 좀 들어가면서 들을 필요성이 있다. 왜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라고 해서 이 세상 진짜 내 원하는 대로 계속 가다 보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라나 안에서도 이번 이제 펌프펀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펌프펀 쪽에서도 1월 달에 출시하고 나서도 여전히 인기가 좋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 수익에 따른 추이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누적 매출도 1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많은 상징적인 부분을 좀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펌프펀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지도 아마 솔라나의 가격적 추이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펌프펀이나 나머지 민코인 부분에 따른 이런 동향이 앞으로 솔라나의 가격에 또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대부분 이제 지토가 요즘에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데, 지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스테이킹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유동화 부분에 따른 추이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솔라나가 한 번 더 성장을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에코시스템 기반에 있는 애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자리매김질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논란과 분쟁과 이런 거는 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봐주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안정화 단계로 나와 줌으로써 그만큼 솔라나 가격 추이에 따른 좀 밑으로는 어느 정도 막아져 있고 위로 갈 확률이 좀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솔라나는 추후 호재거리와 그 다음에 문제와 논란은 계속 나와져 있긴 하지만 계속 보고를 수정을 하면서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도지 시바이누 월가 거래소 EDXM에 상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이제 캐시가 상장 후에 4배 정도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 문구는 요 내용하고 이제 일치성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 저는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ETF의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다라고 하니까 알트코인들의 보유 비중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즉 가심비를 내려고 하는
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의 이런 움직임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좀 괜찮겠지만 어느 정도 헤지펀드들에 따른 치고 빠지는 형태에서 이제 가격에 이제 상승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구간대가 있을 거고요. 오히려 내려갈 때는 내려간 부분에 가속도를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향도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운트콕스에 있는 물량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제 3만 개 정도 추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영향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 B의 주장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비트코인의 퀀트 내용을 몇 가지를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조정시 매수 수요 증가 추이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횡보 구간에서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동안 종속량 증가는 있었지만 횡보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조정 원인은 단기 고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던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최근의 하락에서 많은 활동과 영향이 미친 것은 단기 보유자에 있는 이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황적인 부분도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최근에 금리 부분에 따른 영향성을 아예 배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가까운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이제 기사거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의 변화 추이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는 총재들이 한마디씩 던졌는데 이제 매파 입장이었던 이 가장 큰 두 분께서 라팔 LC와 그 다음에 알래스칸 누난가 이런 이야기를 좀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알래스칸 누님만 좀 더 신중론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유연하게 지금 바뀌었다. 그러니까 매파가 비둘기로 바뀌면서 이제 9월 달에 인하 부분에 거의 다 이제 좀 동참하려고 하는 자세를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대부분 어찌 보면 국가들에 따른 또 그런 중앙은행 총재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이제 재무장관들도 많이 참석을 하는 그런 추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추이에 따른 그런 것도 많이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또 잘 취합을 해서 이제 중장기 전략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추이에서도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좀 잘 버텼던 이유도 이번에도 이제 레버리지 부분이 좀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수급 물량이 좀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보여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잘 버텨주고 있었다가 왜 비트코인만 좀 많이 빠져주냐라고 했던 이유는 저는 이 환율에 따른 영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비중 중에 하나는 국채, 그 다음에 뭡니까? 달러 기반에 따른 거래 빈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에 따른 가격적 추이 구간에서도 여전히 악세를 보여주는 패턴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 비트코인에 따른 영향성도 조금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면서 볼 필요성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을 또 본다라고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동향적 추이가 이제 뭐 USDC나 이런 애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가격적 추이가 시가총액 추이가 좀 더 올라가 주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디파이 부분도 약간의 박스권을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좀 다소 아쉽다. 이런 형태로 아마 8월 달을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9월 달은 여전히 이제 항상 안 좋았던 시기가 훨씬 더 많았던 미국 주식과 그 다음에 코인도 마찬가지로 9월 달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떻게 또 그려질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부분이 정말로 인하되는 첫 구간으로 넘어갈 것인지도 좀 유심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